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 일단 예를 들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 수학적 귀납법이 뭔가? 수학적 귀납법.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잖아. 일단 얘는 뭐냐면 이거야. 수학에서 증명할 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증명할 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참인 건지 그 참이 되는 원리와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주는, 말씀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증명 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맞잖아 하면서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게 직접 증명이고, 직접 증명이 힘들 때는 우리가 간접 증명을 합니다. 간접 증명을 해. 이때 이 간접 증명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근데 너네가 다 배운 거야.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 왜?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거든.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대우를 봤더니 참이었네? 그럼 이 명제가 참이겠지? 그럼 이거 맞아. 증명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 기류법. 여러분들 이 두 개를 1학년 2학기 때 아마 배웠거든?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임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류법을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1학년 2학기 때 그때 내 기류법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냐면 나는 남자이다. 이걸 증명해 볼게요. 됐지? 나는 남자이다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직접 증명 딱 할 거면. 그죠? 근데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뭐해? 기류법으로 증명할 거야. 나는 남자이다. 결과가 남자였잖아. 그럼 이 결과를 부정할게. 그럼 나는 뭐가 돼? 여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음? 그럼 내가 여자라고 해볼게. 예언이 이따 끝나고 같이 화장실 좀 가자. 라고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지. 왜? 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다? 남자다. 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주어진 조건이 사실임을 밝히는 과정이죠. 결론을 부정해서 여러분들이 모순을 찾고 그러니까 얘가 맞네 라고 증명하는 게 기류법. 그리고 마지막 오늘 배우는 수학적 귀납법. 언제 쓰여? 증명할 때 쓰여. 자, 참고로 고등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때 항상 참인 명제들만 증명합니다. 거짓이 왜 거짓인지 증명하지 않아.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 그래서 참인데 이게 왜 참인지를 증명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 했던 거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당연히 루트 2 무리수 맞잖아. 맞아? 이거 증명해 볼래. 어떻게 했어? 기류법으로 증명했죠.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고 가정한 다음 찾아볼게.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니까 양변을 제곱해도 어차피 유리수 나와야겠지?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유리수니까 우리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받아들임? 받아들일까? 근데 봤더니 야 이거 기하분수가 아닌데? 아유 그럼 말이 안 되네. 그럼 유리수 아닌가 보다. 무리수인가 보다. 하고 끝난 게 증명법이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수학적 귀납법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어진 어떤 명제가 혹은 등식이 혹은 부등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할 겁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그럼 자,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는 증명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다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 그럼 대우를 관찰하시면 돼. 기류법, 결론을 부정해 주시면 돼. 그럼 수학적 귀납법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미노가 세워져 있습니다. 도미노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런 거야.
여기 있는 n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는지 쓰러지는지 증명해줘 라고 물어본 거야. 됐음? 야, 저기 도미노를 쭉 세워놨거든? 이때 저기 n번째에 있는 도미노가 무너질까? 라고 물어본 거임. 됐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가장 처음에 있는 첫 번째 도미노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이거 쓰러질까요? 네, 쓰러집니다. 뿅.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더니 그때 뒤에 있는 두 번째 도미노도 쓰러지더라고.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더니 뒤에 있는 세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더라고. 그렇게 쭉 갔을 때 여기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무조건 그 뒤에 있는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쓰러지더라고. 됐어?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는지만 확인하면 돼. 됐어?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돼. 첫 번째, K가 1일 때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지, K가 1일 때 성립하는지, 이 명제가 참이 되는지 확인합시다. 두 번째, n이요, n. 그 다음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n이 K일 때 성립하면 이때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는지, 이 도미노가 쓰러지는지를 관찰합시다. 됐음? 그래서 만약 첫 번째 1 넣었을 때 다음 명제가 성립하고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고 하면 어차피 첫 번째 1 넣었을 때 성립했으니까 1 넣었을 때 성립하면 2 넣었을 때도 성립한다며. 그럼 2 넣은 게 성립하면 3 넣어도 성립하겠네. 3 넣은 게 성립하면 4 넣어도 성립하겠네. 그럼 누굴 넣어도 다 되는 거네. 맞아?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얘는 모든 자연수 값에 대하여 전부 다 성립하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요런 원리를 가지고서 증명할 거야. 자, 내가 지금 도미노로 쓰러진다는 표현을 했죠. 이제 뭐로 바꿀 거냐? 다음 명제가 성립하면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1 넣었을 때 성립하고 2 넣었을 때 성립하고 3 넣었을 때 성립하고 쭉 가서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 보면 K 플러스 1 넣었을 때도 성립할까? 만약 이게 맞다면 누굴 넣어도 다 성립하겠구나. 증명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증명해 볼 거야. 자, 크게 유형은 3가지 정도 유형이 나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 등호 유형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196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편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196페이지 33번입니다. 자, 보세요. 내 펜 어디다 놨지? 혹시 펜 어디다 놨니? 이거 펜, 내 펜, 저기요, 내 펜 본 사람? 펜? 자, 보겠습니다. 자, 33번 보세요. 연우야? 자, 다음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학적 귀납법. 자,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어. 자, 명제 Pn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럼 n에 올 수 있는 건 누구? 1부터 모든 자연수가 다 온다는 얘기겠지? 그럼 1 넣어도 성립하고 2 넣어도 성립하고 100 넣어도 성립하고 300 넣어도 성립하고 500 넣어도 성립하고 1억을 넣어도 성립하는 그런 과정 모두 다 넣어도 되는지 내가 증명해 보고 싶어. 그럼 이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연수를 다 대입하면 못 넣어. 죽을 때까지.
맞아? 됐어? 한 땀 한 땀 직접 다 대입해서 증명하는 건 문제가 생길 거야. 그래서 뭐 하자? 일단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합니다. 누구야? 가장 작은 자연수 넣었을 때. 일단 성립하는지 먼저 볼게.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워딩을 잘 봐야 돼. n자리에 k를 넣었을 때 다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n자리에 k 플러스 1 넣었을 때 얘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됐죠? 만약 n자리에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을 대입했는데 이게 성립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1 넣었을 때 성립한다면 2 넣어도 성립해. 2 넣었을 때 성립한다면 3 넣어도 성립해. 그럼 누굴 넣어도 계속 성립해 라는 말 아니야? 맞아? 왜? 1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결론. 여기 K에는 어떤 자연수를 다 넣어도 되겠네. 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명 방법을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 귀납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끝. 됐을까요?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다시 밑에 있는 문제 봅니다. 34번. 자,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이 두 조건을 만족합니다. 잘 봐봐. P에다가 2 넣잖아? 참이래. P에다가 2 넣은 값은 참이에요. 두 번째, 나 조건 보세요. Pn이 참이잖아? 그러면 Pn 플러스 3도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 맞죠? 자, 그럼 보아. 내가 아는 건 누구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가 참인 거 알지? 맞아? 그럼 Pn이 참이면 이때 n에 올 수 있는 값 누구? 내가 아는 건 2밖에 없잖아. 맞아? 그럼 P2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다? P5도 참이다. 그럼 P2가 참이면 P5도 참이다. 다시 P5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다? P8도 참이다. P8이 참이면 누구도 참이다? P11도 참이다. 해서 참인 애들을 쭉 나열해 볼 수 있겠죠. 그럼 P1부터 P80까지 몇 개가 참입니까? 라고 하면 2, 5, 8, 11 해서 어디까지? 80인 숫자까지 쭉 나열했을 때 이거 몇 개나 쓸 수 있어? 라는 말인 거네. 됐습니까? 그럼 얘는 또 우리 뭐로 봐? 수열로 보는 거죠. 어떻게 봐요? 공차가 몇인? 3이고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 됐어? 1 넣으면 2, 2 넣으면 5. 그럼 이거 80보다 작은 수까지만 몇 개인지 세면 되잖아. 그러면 3n이 81보다 작으니까. 됐습니까? 뭐 와도 상관없죠. n자리에 누가 와? 27이 오겠지. 됐음? 그래서 결론 몇 개? 27개.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입니까? 이런 표현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습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을 말해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라는 문제인 거다. 어떻게 증명하라고 했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증명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 봐야 되는 첫 번째는 모든 자연수야. 그럼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누구? 그럼 1 넣었을 때 좌우변이 같은 등식인지 같은 식인지 같은 값을 갖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해서 첫 번째 뭐부터 본다? n이 1일 때 이거 먼저 관찰해 보겠다. 자, n이 1이라고 하면 좌변이죠. 등호 왼쪽입니다. 좌변 몇 나옵니까? 2고요.
우변이죠. 오른쪽입니다. 등 오른쪽 몇 나옵니까? 1 넣으면 2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일단 n이 1일 때 성립합니다. 됐습니까? n이 1일 때 성립한다. 그럼 두 번째 2일 때도 보고 3일 때도 보고 4일 때도 보고 100일 때도 보고 1000일 때도 보고 계속 보고 나면 우리 증명 다 못해. 그래서 뭐해? 두 번째 n에 k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게. n자리에 k라는 자연수입니다. k라는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게. 됐지? 그러면 n 대신에 k 넣으면 좌변은 2 더하기 4 더하기에서 어디까지? 2k까지 더한 값. 우변은 k 플러스 1 더 곱한 값. 이게 서로 같다라고 일단 가정해 볼게. 만약 n자리에 k 넣었을 때 성립한다면, 됐어? 이걸 본 거야. 다시 n자리에 k 넣었을 때 성립한다면 우리는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때 누구를 보자? k 플러스 1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보자. 됐음? 자, 봐봐. 내가 아는 건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고 가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는 뭘 찾아야 돼? n자리에 k 플러스 1 넣은 값을 찾아야 돼. 됐어? 자, n자리에 k 플러스 1 넣고 싶어. 그럼 이때 생각을 해봐. 양변에 2k 플러스 2를 더하면 됐죠? 양변에 2k 플러스 2를 더하면 좌변은 2 더하기 4 더하기 2k 더하기 2k 플러스 2가 될 거고, 어차피 같은 거였으니까 우변은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2를 더한 값.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됐습니까? 그러면 계속 얘기합니다. 우변 정리해주면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정리해주면 인수분해할 수 있네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님? 받아들여? 자, 너 지금 뭐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야. n자리에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일단 등식을 쓴 다음, 어차피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이 결과는 계속 같다고 볼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나온 이 식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준 문제랑 다시 비교해 봅니다. 여기 2 더하기 4 더하기 2k 더하기 2k 플러스 이거 뭐 한 거야? n자리에 누구 넣은 값? k 플러스 1 대입한 값이지. 맞아? 그럼 이때 n 플러스 1 여기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하면 뭐 나와? 얘 나오는 거 맞잖아. 받아들여? 그럼 이게 뭐야?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나온 등식을 내가 적절히 변형했더니 그냥 여기 n 대신에 누구 넣은 값? k 플러스 1 넣은 값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거네. 받아들여?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린 뭐다? 여기까지 등식을 만든 다음 n자리에 k 플러스 1일 때도 이 등식이 성립하는구나. 됐음? 결론은 이렇게 돼.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내가 적당히 숫자들을 양변을 더하고 빼고 지지고 볶았더니 그냥 k 플러스 1 넣었을 때도 같은 식이라는 게 확인이 되네. 그럼 1 넣었을 때 참이었네? 그러면 2 넣어도 참이겠지. 2 넣었을 때 성립하면 3 넣어도 성립하겠지.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과정에 의하여 1번과 2번 과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끝.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가에 해당되는 값이 누굽니까 하면 요거네요. n이 1일 때. 이게 가네요. 그 다음 나에 해당되는 내용 뭐야? 2k 플러스 2. 다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있네. k 플러스 2네요. 그 다음 마지막 라가 여기 k 플러스 1인 거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명하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짓들이 정확해. 정해져 있어 항상. 선생님 여기 왜 2k 플러스 2를 더했습니까? 얘를 곱할 수도 있잖아요. 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3k를 더하는 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거라고.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도 정말 성립하는지 같은 거 맞는지 이게 확인하고 싶은 거야. 누구 넣었을 때? k 플러스 1 넣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을 쭉 보면서 k 넣으면은 2k로 끝나. k 플러스 1 넣으면 2k 플러스 2로 끝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까지 딱 쓰고 나서 야 뒤에다가 2k 플러스 2 하나만 더해주면 이거 n자리에 누구 는 값? k 플러스 1는 값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럼 우리 k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가정하고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 좀 관찰해보자. 뭐 해야 돼? 양변에 2k 플러스 2 더해야 돼.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짓이 명확합니다. 됐음? 보겠습니다. 네. 와우. 확통 수행. 다음 주 월요일. 야우. Yeah. Yeah. 와우. 야. 멋있어. 야. 멋있어. 집에 가서 오늘 좀 보내주세요. 일단 수행평가는 좀 오늘 보내줘. 네? 아 그럼 내일 보내주세요.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체크 좀 해서 보내줘. 어려웠어? 아 아니야. 미안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수열이 정의됩니다. 이거 무슨 수열인지 안 써 있어. 그냥 이렇게 수열이 정의되어 있음이라는 거거든. 그럼 뭐냐? 해석. 봐봐. n번째 항에다가 4를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지. 누구를 더하면? 4를 더하면. 일정한 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이네.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 이때 이 수열의 공차가 누구였다? 4였다. 그럼 다음 수열의 일반항은 4n으로 시작하는데 1 넣으면 99 나와야지 뒤에 95 붙이면 되겠다. 해서 결론 20번째 항 누굽니까? 80 플러스 95가 돼서요 175가 답입니다. 끝나면 되죠. 됐죠? 그러니까 다시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을 줬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38번도 보면서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수열이다? 공차가 몇인? D인 등차 수열이다. 첫 번째 항 알고 세 번째 항도 알죠? 그럼 공차 누군지 알 수 있겠네? 네, 풀어보세요. 답입니다. 자, 40번 넘어갑니다. 다시 4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n번째 항에다가 2를 곱했더니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왔다. n번째 항에다가 2를 계속 곱하면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온다. 무슨 수열? 등비수열. 일반항은요. 첫째 항은 1, 공비가 2, n-1제곱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항은 뭐가 돼요? 2의 4제곱, 16이 되겠습니다. 끝났죠? 이런 식의 표현들인 거야. 정리해 주시면 되고. 밑에 41번 보면서 또 당황할 수 있죠? 41번. 선생님 n번째 분의 n 플러스 1번째가 2분의 1인데 어떡해요? 라고 하면 뭐 n번째로 넘겨버리면 되죠.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은 2분의 1을 n번째 항에다 곱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수열?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됐죠? 그래서 또 답 얘기해 주세요. 풀 수 있어요. 자, 뒤에 가시면 44번 문제가 보일 거야. 44번 문제 보면서 야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겼는데? 라고 한다면 봐. 분수니까 an 양변에 곱해주고 an 플러스 1도 양변에 곱해버려. 그럼 이렇게 되죠.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값이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을 곱한 값이랑 같아.
무슨 수열이게? 등 비수열. 왜? n번 장이 있고 그 다음 n 플러스 1번 장이 있고 그 다음 n 플러스 2번 장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있을 거 아니야. 받아들여? 이거 2죠. 됐어? 그럼 뭐네? 요거 제곱했더니 둘이 곱한 거랑 같더라. 등비중항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슨 수열? 등비수열.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아니까 너 공비 누군지 말할 수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럼 공비 알고 첫 번째 항 알면 일반항 말할 수 있죠? 여섯 번째 항, 열세 번째 항 나눈값 말할 수 있네요. 말 못할 이유가 없지 딱히.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등차도 등비도 아닌 흉한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 나올 겁니다. 아주 흉한 것들이 나왔어. 그죠? 뭐래? 자, 첫 번째입니다. 무슨 수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n번째 항에다가 3n 더했더니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왔습니다. 3n이죠. 이거 변수죠, 변수. 왜? 1 넣으면 3, 2 넣으면 6, 3 넣으면 9. 그러니까 n번째 항에다가 변수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는 상황이야. 참고로 등차 수열은 n번째 항에다가 상수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항이야. 왜? 일정한 수. 됐죠? 그래서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라고 하면 일단 등차 등비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럼 그랬을 때 여 다섯 번째 항 구해줘 라고 하죠. 자, 봐봐.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한테 일반항 구하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거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패턴은 뭐냐면 다섯 번째 항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사실상 뭐 하는 거냐면 요 식에다 넣으라는 거야. n자리에 누구부터 넣을 수 있대? 그럼 1 넣으면 뭐가 돼? a2는 a1 플러스 3이지. 그럼 첫 번째 항 3이니까 더하면 6이겠네요. 끝. 두 번째 2 넣으면 세 번째 항이죠. 그럼 두 번째 항 6에다가 2 넣은 값 6 더하면 되겠지. 몇입니까? 12네요.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항 n자리에 3 넣었죠. 세 번째 항에다가 3 넣으면 9가 되지. 몇이야? 21. 그럼 n자리에 4 넣으면 다섯 번째 항 나오겠지. 네 번째 항에다 4 대입했어요. 12를 더한 값 몇이야? 33. 해서 답입니다. 끝. 뭐 하라고? 직접 한번 넣어서 계산해 보라고. 이렇게도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얘기합니다. 원하는 사항 중에 하나기도 해.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6번이었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50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번 문제 정도만 또 볼까 해요. 자, 50번을 보는 이유 뭐 때문에? 네가 못하니까 보는 거지 뭘. 별거 없잖아. 자, 이번엔 몇 번째 항 구하래요? 10번째 항 구하래. 자, 방금 물어봤던 다섯 번째 항은 1 넣어서 두 번째, 2 넣어서 세 번째, 3 넣어서 네 번째, 4 넣어서 다섯 번째. 뭐 식 쓰면 돼. 근데 10번째 항 구하려면 식을 한 9번 써야 되겠지. 이거는 좀 많잖아. 맞아? 한 손가락 밑으로 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면 그냥 풀면 되겠는데 지금 얘는 9개나 만들어야 되거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한번 정리해보는 과정. 지난 수업 때 정리해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정리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식 n자리에 누구부터 넣을 수 있어요? 1부터 넣을 수 있지. 맞아? 그럼 n자리에 1부터 넣어서 써. 1 넣으면 a2는 a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끝. 2 넣으면 a3은 a2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됐죠? 3 넣으면 a4는 a3 더하기 a3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됐죠? n자리에 1 넣은 값, 2 넣은 값, 3 넣은 값 이렇게 쭉 쓰자고. 자, 그랬을 때 우리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n 빼기 1번째 항에다가
n-1하고 n을 곱한 값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됐음? 됐어 여기까지? 자,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볼까? 라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요렇게 없어지고 정리되는 거 아님? 그럼 뭐 남아요?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됐죠? 선생님 얘네들 더한 게 나옵니다. 맞아요. 이거 뭐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플러스 1분의 1이죠. 뿅. 됐음? 됐음?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여기 n자리에 1부터 n 빼기 1까지 다 대입한 값 시그마로 표현해 주시면 돼. 지난 수업 때 했던 거 증명해 갔던 과정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됨. 그럼 두 번째 우리는 10번째 항이 필요한 거였는데 그럼 뭐야?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플러스 1분의 1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네. 됐습니까? 자, 시그마에서 우리 지금 계산할 겁니다. 분모가 곱의 형태로 써져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정리하죠. 부분 분수로 변형합니다. 뒤에 거 앞에 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k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쭉 더하면 돼. 자, 이때 이런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몇 번째? k번째. 얘는 몇 번째? k 플러스 1번째. 이웃하는 두 항의 차로 표현된 시그마는 수열의 순서상 k번째가 있고 그 다음이 k 플러스 1, 그 다음 k 플러스 2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앞에 있는 항한테는 1을 대입하고 뒤에 있는 항한테는 9를 대입합니다. 수열의 순서상 앞과 뒤야 식에 써있는 순서가 아니라 그래서 결론 얘 정리하면 1 빼기 10분의 1만 남겠죠. 앞에 마이너스 2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번째야. 그럼 결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분의 1이죠. 마이너스 10분의 11 답은 2번입니다. 끝.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 분수로 변형하는 것들도 쫄쫄쫄쫄 나옵니다. 잘 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너 빠진 거 보충해야지 이 새끼야. 갖고 와. 알았지? 52번. 야, 아유 씨, 너는 진짜 야 뭐 새끼야 뭐. 아유 진짜 역시 우리 연어. 연어야 52번 한번 보자. 자, 여러분들 52번 한번 보세요. 우리 연어도 한번 봐봐. 봐봐, 연어야. 1 넣으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한 거고 뭐가? 아, 이상한 짓 좀 하지 마, 넌 좀. 뭐래? 잘 나오고 있는데. 자, 2 넣으면 세 번째 항이지. 두 번째 항에다가 2 제곱 곱하는 거야. 그럼 봐봐. 곱하는 게 계속 일정한 수가 아니지. 처음에는 2 곱하고 두 번째는 2 제곱, 세 번째는 2 세제곱 이렇게 곱하지. 아, 가. 코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가. 아휴, 적당히 해 좀. 됐죠?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때 다섯 번째잖아. 다섯 번째. 코파다가 씨 하나 또 세게 건드렸지 뭐.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의도는 이거야. 그냥 넣어봐. n자리에 1 넣으면 두 번째 항은 2의 1제곱 곱하기 첫 번째 항. 이 몇인데? 64. 맞아? 참고로 64는 2의 몇 제곱이냐? 8제곱 어떤 새끼였어요 처음에? 6제곱 그쵸? 누가 6제곱. 그럼 A3은 2제곱에다가 n자리 2 넣은 거니까 2의 6제곱 곱한 거잖아. 그럼 2의 몇 제곱? 8제곱. A4는 2의 세제곱에 2의 8제곱 곱하니까 2의 몇 제곱? 그럼 A5는 2의 4제곱에 2의 11제곱 곱하니까 2의 몇 제곱? 15제곱 해서 끝난 거야. 왜 유빈이 왜? 유빈이 그 표정 읽었어 알씨. 뭐야? 아 그래 괜찮아. 딱 요 정도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다섯 번째, 아유,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씩 쓰면 되니까 까짓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문제 볼게. A 10, 10번장이지. 야, 이거 10번장이야. 그럼 뭐야? 1 넣고 2 넣고 해서 9까지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 됐음? 이거 너무 식이 크니까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 알았지, 연우야? 일반항 한번 구해보자. 조금만 힘내줘. 뭘? 자, 조용히. 그럼 집에 불 안 켜고 살게? 자, 갑니다. 1번 보시면 n번째 항에다가 2n 플러스 1 곱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 나오는데 마찬가지 n번째 항에다 변수를 곱하고 있는 상황. 그럼 얘는 등비가 아니야. 됐죠? 변수를 더하거나 변수를 곱하면 이거 등차 등비 아닙니다. 또 다른 수열이에요. 그럼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한번 구해볼게. 사실 우리가 배운 게 이 두 가지 유형밖에 없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n자리에 편하게 해. 1 넣어. A2는 이때 그냥 쓰면 됩니다. 1 넣으면 3분의 1의 A1. 그 다음 2 넣으면 A3은 자 2 넣었죠? 5분의 3의 A2. 그 다음 A4는요. 몇이냐? 7분의 5 A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쭉 쓸 거야. 어디까지 쓰냐면 야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될래? 됐어? 야 n번째 항 어떻게 돼? 그러면 2n 빼기 1분의 분자는 뭐가 돼? 2n 빼기 3 여기에 n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음? 받아들여?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걸 다 뭐하냐? 곱해버려 얘네끼리. 곱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곱하기는 일단 우리가 약분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분모분자 같으면 약분해서 없어져. 됐죠? 더하기처럼 시그마라는 기호로 표현은 못하지만 약분하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다 곱해버리면 일단 두 번째 항 약분, 세 번째 항 서로, 네 번째 항도 마찬가지 계속 정리해서 없어짐. 그럼 n번째 항은 3분의 1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어디까지? 2n 빼기 1분의 2n 빼기 3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첫 번째 항 곱하는 것까지 잊으면 안 돼. 그럼 이렇게 돼. 앞에 분모 뒤에 분자 앞에 분모 뒤에 분자 앞에 분모 뒤에 분자 앞에 분모 뒤에 분자 싹 없어진다고. 그럼 n번째 항은 뭐다? 2n 빼기 1분의 자, 첫 번째 항 몇이었어요? 2였죠? 끝. 이게 n번째 항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거 우리가 축차대입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 그냥 뭐 한 거냐면 1부터 쭉 넣어서 야 싹 다 곱해버려 그럼 약분되잖아. 그럼 n번째는 누구? 나오네. 끝. 연우 괜찮아? 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 연우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S. 오케이. 아우 연우 열심히 해요. 네. 에? 그래요? 그러면 좀 쉬어요. 괜찮아. 그럼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 200페이지에 있는 56번을 볼 거거든요. 봐봐. 이거 좀 봐봐. 문제 좀 봐봐. 56번. 이거 문제를 내주면 어차피 네가 이거 질문할 거야. 자, 보세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 뭐냐면 1 빼기 n번째 항 분의 1이래. 그럼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등차야? 아니죠. 등비야? 그것도 아니지.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변수 더한 형태도 아니고 변수를 곱한 형태도 아니거든. 그럼 이거 46번째 항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방법이 없어. 그냥 하나씩 넣어봐야 돼. 1 넣어본다. 이렇게 되죠. 1 넣으면 두 번째 항은 1 빼기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야. 두 번째 항. 그럼 세 번째 항은 1 빼기 두 번째 항 분의 1이니까 이거 몇이냐? 2입니다. 됐죠? 괜찮죠? 이 정도? 그럼 네 번째 항이 뭐냐? 1 빼기 세 번째 항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됐음? 잠깐만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뭐겠냐?
1 빼기 네 번째 항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 결론은 뭐냐? 같은 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 몇 개씩? 3개씩. 됐음?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죠. 그럼 46번째라고 했으니까 일단 3개씩 주기를 갖고 있잖아. 그럼 3으로 나눠. 나머지 몇임? 그럼 3으로 나누면 3의 배수로 끝났을 때 다 2분의 1이죠? 그 다음 하나 더 간 거니까 누구야? 마이너스 1이네. 답이야.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A6이 몇인 거야? 2잖아. A9도 2잖아. 12도 2잖아. 그럼 A45도 2잖아. 3의 배수니까. 거기 하나 더 갔지. 이 다음 항이 누군데? 마이너스 1이잖아. A46이 3의 배수예요. 45가 3의 배수지. 네. 그래서 하나 더 갔다고. 됐죠? 괜찮아요? 예원이 어때? 괜찮아? 유빈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뭐 한 거냐면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수열이야? 라고 하면 그냥 해봐. 넣어서 봐. 그럼 보여. 모르겠는데요? 모르니까 넣어서 봐야지. 그럼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면 답을 말해줍시다. 끝이 뭐야? 됐을까요? 3, 6, 9, 12에서 3의 배수번째 항이 2지. 아, 네. 45번장이 3의 배수번장이잖아. 그 다음 항. 그 다음이 마이너스 1. 자, 오른쪽 보시면 60번 있습니다. 60번. 오른쪽 아래 60번 있죠? 답 몇 나왔어, 예원인? 호? 연호? 아, 그래. 우리 연호 좀 천천히 한번 해봐. 알았지? 나 앞에 같이 보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야, 그만 좀 쳐먹고 좀 봐라, 앞에. 뭐가? 뭐래 된 거야? 아, 저 왜 그러냐, 사람이. 이렇게 이해타산적이냐? 오케이. 기브 앤 테이크 오케이? 자, 보세요. 1부터 12까지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다 더하래. 근데 여기 봤더니 n자리 지금 2부터 넣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2를 넣어. A1 곱하기 A3은 A2 곱하기 A4랑 같음. 그럼 내가 알죠? 첫 번째 항 1인 거, 세 번째 항 4인 거 알아요. 4는 두 번째 항이 2잖아. 2 곱하기 A4거든. 그래서 뭐 한다? 네 번째 항이 2라는 걸 알았다. 됐죠? 아,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써서 해야 되나? 좀 귀찮은데? 혹시 다른 방법 있나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다른 방법이 막 뭔가 뾰족하게 있거나 이러진 않거든?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얘를 양변에 n을 나눠서 an 플러스 2번째 항은 n번째 항분의 an 마이너스 1하고 an 플러스 1 곱한 값이야. 정도로 보자. 됐죠? 그래서 여기다 2는 값 하면은 그나마 좀 바로 나오지. 됐음? 그래서 네 번째 항이 2라는 거. 그럼 이제 여기다가 3 넣으면 어떻게 돼? 다섯 번째 항은. 됐죠? 3 넣은 겁니다. 세 번째 항 4. 두 번째 항이죠? 2. 네 번째 항이네요. 2 곱한 값. 몇이야? 1. 됐죠? 다섯 번째 항은 1이었음. 그럼 다시요. 여섯 번째 항은요. n자리에 지금 4는 거죠. 그럼 네 번째 항분의 네 번째 항 2였죠. 2분의 세 번째 항 4. 다섯 번째 항 1이었네요. 몇입니까? 2네요. 됐음? 그럼 일곱 번째 항은 뭘까요? 지금 n자리에 오는 거죠. 네 번째 항, 오는 거죠. 다섯 번째 항분의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4네요. 됐음? 맞아? 그럼 봐봐. 지금 나온 애들을 잠깐 정리해 볼까?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두 번째 항 2라고, 세 번째 항 4라고 줬고, 나 네 번째 항 구했는데 2 나왔고, 다섯 번째 항 구했는데 1 나왔고, 여섯 번째 항 구했는데 2 나왔고, 일곱 번째 항 구했는데 4 나왔지. 맞아? 여기까지 내가 구한 것들이잖아, 지금.
그럼 8번째 항 하면 어떻게 나올까? 8번째 항. 8번째 항은 8번째 항은 어떻게 나올까? 한번 해볼게. 어떻게 나올 것 같아? 8번째 항. 6번째 항 분의 됐죠? 5번째 항 곱하기 7번째 항 2네요. 2 나오네? 8번째 항 2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나오고 있어 지금? 1, 2, 4, 2, 1, 2, 4, 2, 1, 2, 4, 2, 1, 2, 4, 2, 1, 2, 4, 2 맞아? 1, 2, 4, 2 해서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 1, 2, 4, 2 해서 또 한 사이클 맞아? 이 4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네. 근데 나 지금 뭐 하래? 12번째 항까지 더하랬지. 그럼 얘네가 몇 번 나와? 3번 나오면 되지? 그럼 이거 더한 값 몇입니까? 9죠?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는 9예요. 9가 3개. 9, 3, 27. 답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야. 하다 보면 뭔가 규칙이 보이고 발견이 될 거야. 그러면 돼. 됐을까요? 됐을까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교과서에서도 이런 표현 나와 있거든. 자, 요 위에 요거 좀 체크해 줘. n 플러스 1번째가 봐봐. n번째에다가 상수 곱하고 상수 더하네. 이런 형태일 때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봐. 여기 Q가 없잖아? 그럼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야. 여기 P가 없잖아? 그럼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근데 여긴 P도 있고 Q도 있고 난리 났지?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일까?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이야. 또 다른 어떤 수열인 거야. 근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긴 하거든. 해서 여러분들이 등차, 등비 이외에 총 3가지를 더 알아야 돼. 변수를 더할 때, 변수를 곱할 때. 상수를 곱하고 상수를 더했을 때까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딱히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뭐 할 거냐면 교육과정에 맞게 해석만 하면 돼. 옛날에 이런 걸 다 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몇 번째 항 구하라고? 4번째 항까지 더한 값 구하라고 했지? 그럼 자, n자리 1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네요. 2번째 항은 첫 번째 항 3 곱하고 더하기 1 해줘. 몇인 거야? 4. 됐죠? 그럼 세 번째 항은 2 넣었죠? 두 번째 항에 3 곱하고 거기에 1 더하면 돼. 13. 그럼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 3 곱하고 거기에 1 더하면 돼. 40. 끝. 됐을까? 끝. 됐을까요? 그래서 결론 첫 번째 항이 1이었잖아요. 이거 4개 다 더하면 답이네. 됐습니까? 해서 답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받아들일까요? 58이네요.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뭐 마찬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사실 네, 크게 다르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넣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규칙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요구한 답들 다 말할 수 있어. 차분하게 한 번씩 해봐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추론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64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항 100인데 이런 말 나왔죠.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의 뭐한 값이다? 제곱한 값이다. 그럼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의 제곱값이지. 참고로 첫 번째 항은 몇이야? 100. 10의 제곱이죠. 이거의 제곱이면 몇이야? 10의 4제곱. 그럼 세 번째 항은 10의 4제곱의 제곱이지. 10의 몇 제곱? 8제곱. 됐죠? 지수법칙이죠. 그럼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의 제곱이잖아. 10의 16제곱. 맞아? 그럼 뭐야? 지수에다 2를 곱하고 있는 거네. 맞아? 그냥 이 지수 2 곱하고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 항은 10의 지수 자리에 뭐가 와? 2의 제곱이 와. 세 번째 항 10, 2의 세제곱이 와.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10의 지수 자리에 2의 4제곱이 오는 거지. 맞아? 그럼 문제에서 말한 8번째 항은 밑이 10이고 지수엔 뭐 2의 8제곱 오겠지. 맞아? 2의 8제곱 몇이니? 256이죠. 답 3번이네요. 끝. 뭐 이런 거야. 안 어렵죠?
뭐 하는 거? 하나씩 넣어서 그냥 찾아보면 돼.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너 할 수 있어? 알았지? 너 할 수 있어요? 자, 64번이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문제들 66번 같은 거는 진짜 질문할 거야. 제대로 공부해 보면 문제 풀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힌트는 딱 하나야. 그냥 다 해봐. 하나씩 다 넣어봐. 넣는 게 귀찮다 보면 규칙이 보일 거야. 선생님 저 규칙이 안 보이는데요? 그럼 다 넣어봐. 규칙 찾아야 해. 하다 보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나와갑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8번 문제 보시면 또 다른 점화식을 줬는데, 자, 유형 8번은요 과감하게 X 치겠습니다. X 치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역수를 보는 거거든. 그 역수가 등차 수열일 때, 그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을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고 불러. 근데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어.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낼 때, 야, 씨, 이 정도도 해봐 하면서 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 나온 거지만 일단 요거는 과감하게 X 쳐놓고서 옆에 있는 시험에 꼭 나올 법한 유형을 먼저 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요. 70번입니다. 지난 시험 때도 이거 활용 문제 전문가 이제 나왔잖아요. 거의 뭐 박테리아 씨. 박테리오 씨. 자, 이번엔 배양균 씨네요. 네. 우리 박테리오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잘 써주시면 돼. 1분마다 3마리 주고 남은 배양균은 2배로 증식함. 됐죠? 자, 10마리가 있습니다. 5분 후에요. 자, 일단 처음 시작이 자, 1분이 지났습니다. 그럼 3마리가 죽겠지. 그리고 2배가 되겠지. 맞아? 14마리가 됐을 거야. 그 다음 또 1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2분 후라고 하겠지. 그럼 2분 후는 14마리에서 3마리가 죽고 또 2배 됐을 거라고. 몇일까? 22마리. 그럼 3분 후에는요. 22마리에서 3마리가 죽고 2배가 되겠지. 38. 4분 후 38에 3마리가 죽고 2배가 됐죠. 70. 그럼 5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까? 답입니다. 끝. 됐을까요? 그럼 또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야. 1분후를 A1, 2분후를 A2, 3분후가 A3, 4분후가 A4, 5분후를 A5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식 쓸 수 있어. n 플러스 1번째는 n번째에서 3을 빼고 2를 곱한 값이다. 됐어? 이런 일반항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점화식을 쓸 수 있습니다. n번째와 n 플러스 1의 관계식. 그럼 얘는요. 정리하면 이거지. n번째 상수를 곱하고 상수를 더한 수열. 됐음? 근데 얘 어떻게 한다? 교육과정에 맞게 얘기하자라고 하면 그냥 A까지 계산하는 거야. 혹시 학교에서 이거 일반항 구하는 거 보여줬나요? 보여줬어요? 아직 안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다 대입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유형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기 문제입니다. 참고로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는 유형이 크게 3가지 있거든. 등식 문제, 부등식 문제, 그리고 배수 문제가 있어. 근데 등식이랑 부등식만 잘하시면 배수 문제는 딱히 어렵진 않을까. 그리고 가장 쉬운 게 등식 문제예요. 부등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형 10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해오시고 다음 수업 때는 요 유형 11번에 있는 부등식은 이제 우리가 좀 같이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수업이 되면 이제 교재는 끝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나와드릴까요? 교과서 나와드리고
그다음 학교 추가 프린트 변형 문제 나와드리고, 됐죠? 그리고 복도 프린트 다음 수업 때 좀 갖다 주세요. 아셨죠? 잘 모아서 다음 수업 때 꼭 갖다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봐봐. 지금 여기 있는 73번 문제를 볼 거거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갖고 누구까지 더한 값? n까지 더한 값. 됐죠? 이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왜 안 나와? 자, 모든 자연수죠. 다음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라는 문제임. 됐죠? 자, 봐. 너 이거 등호 성립하는 거 맞니 틀리니? 이거 왼 좌변 우변 같은 거 맞아 틀려? 맞아. 어떻게 알아? 이미 공식으로 증명했잖아. 우리 이거 전에 증명했던 거잖아. 맞아? 근데 이거를 굳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다시 증명을 해달래.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적 귀납법은 본래 수학에서 증명하는 수학적 귀납법과는 좀 거리가 있음. 그러니까 증명하는 과정이나 패턴은 같은데 실제로 증명하는 그 문제들이 그렇게 좋은 문제를 증명하진 않아. 굳이 이거를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들을 주로 내. 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자, 일단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거 그냥 이렇게 증명했다고. 등차수열 합하는 공식으로 증명했다고. 2분의 한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됐죠? 해서 1부터 n까지 더한 건 2분의 n 플러스 1인 거야 하고 끝났어. 됐지? 우리는 그렇게 직접 증명을 했다면 이번엔 수학적 귀납법을 갖고 증명을 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증명하는 순서와 방법을 잘 기억해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모든 자연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상황,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누구? 1 넣었을 때 되는지 먼저 확인할게. 그래서 n이 1일 때. 자, 좌변은 어떻게 되죠? 1이에요. 우변 몇이죠? 1이죠? 1 넣으면 1이죠. 그럼 뭐야?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n자리에 k라는 어떤 자연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립한다고 가정할게. 성립한다면 이라고 쓰면 되겠죠? n에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k까지 더한 값은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되나 봐.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됐죠?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그 프로세스를 알고 계셔야 돼. 우리가 하는 건 뭐야?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그때 k 플러스 1로도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왼쪽 n 대신에 k 플러스 1 넣으면 1부터 누구까지 더한 값? k 플러스 1까지 더한 값이 보여야 되겠지. 근데 내 눈에 봐봐. 1부터 k까지 더한 값 보이지? 맞아? 그럼 내가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k 플러스 1을 더해주면 좌변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k 더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당연히 같은 거 더했으니까 등호는 유지되죠. 2분의 자 전개해서 k제곱 플러스 k 여기에 k 플러스 1 더합니다. 2분의 2k 플러스 2 통분해서 쓸게. 됐지? 자 우변 정리할게요. 2분의 정리하시면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곱한 값이랑 같은 거네 라고 말할 수 있다. 받아들여? 여기까지 딱 쓰고 났더니 내가 k 넣었을 때 같다고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양변에 그냥 같은 수를 휘리릭 더해서 봤더니 우리 문제에서 준 식
n자리에 누구는 값 k 플러스 1는 값이 같습니다라고 보인 거야. 됐어? 그럼 k 넣었을 때 등호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등호 성립한다는 얘기네. 받아들여? 그래서 결론 1번과 2번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항상 같습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가나에 알맞은 값들 그냥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여기 k 플러스 1 더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값이 저기 n에 k 플러스 1을 넣은 값 같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n에 k 플러스 1, n에 k 플러스 1을 넣은 값과 넣은 값과 같은 식이 나왔네? 이래서 같다 성립한다는. 됐죠?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대입한 게 없어. 그냥 둘이 같은 거잖아. 내가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해서 썼더니 얘네 둘이 같은 거네? 근데 이 식은 원래 문제에서 준 식 n자리에 k 플러스 1는 값이랑 똑같은 형태로 보였지. 근데 여기 좌변에 k 플러스 1 넣으면은 플러스 1 아니에요? 여기 어디가 이 k 플러스 1이야? k 플러스 1이니까 이 k 플러스 1 아니에요? 1부터 k 플러스 1까지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k 플러스 1까지 더했어. 그럼 그 앞에 누가 있냐? 괜찮아? 이런 표현인 거야. 괜찮겠어요? 자, 해서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요. 숙제는 뒤에 있는 11번 유형 제외하고요. 일단 쌤곡은 뺄게요. 나머지 문제들 야무지게 차분히 잘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